안녕하십니까. DY 경영연구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의사결정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기업 경영 의사결정, 기업 가치 평가,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가치 평가라는 것은 이제 밸류에이션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기업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기업의 가치. 인수 합병, M&A 같은 거 할 때, 저희 기업을 살까 말까 할 때, 또는 우리 회사가 우리 회사를 얼마에 팔까 그런 거 할 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뭐 현재 주가 대비 저 기업의 밸류에이션 해가지고 주가가 적당한지 낮은지 고평가든지 저평가든지 이런 걸 판단하는 방법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은 뭐 재무관리의 이제 꽃이라고도 볼 수 있죠.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분야고요. 예. 앞서 설명드렸던 많은 부분들이 좀 녹아 들어가서 꽃을 피우는 그런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림하고 자녀가치평가, 뭐 경제적 부가가치평가, 에바, DCF, 현금흐름 할인 모형 이 세 가지 모형으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경영의사결정 세 번째 기업 가치평가 이거요. 먼저 앞서서 제 자기자본 비용을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법이니까 이렇게 산정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거 가중평균 방법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림 모형에서는 이 자기자본 비용을 갖다 쓰고 WAC 에바하고 DCF에서는 이제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갖다 씁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각각 구해놨고요. 그리고 기업 가치 평가를 하려면 가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매출이 어떻게 될지 내년, 내후년, 5년 뒤 어떻게 될지 가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 가정이 이제 틀리게 되면은 기업 가치 평가한 게 틀리게 되죠.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미래를 누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매출액 등 증가율은 매출액은 연도별로 증가율을 추정을 했습니다. 매출액 연도별로 몇 퍼센트 증가하겠다 각각 넣어가지고 추정했고요. 매출액 순영업이익도 연도별로 어떻게 증가하겠다라고 가정을 해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운전자본 등은 현재 실적이 있는 걸 참조를 해가지고 이 기준으로 이 후에도 이런 식으로 운전자본이 필요하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 영업 운전자본 나누기 예상 매출액 이런 거를 예상을 한 다음에 지표를 구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 추정하는 연도에서도 동일하게 이 정도 될 거다. 매출액이 이렇게 갈 때는 기초 영업 운전자본이 이만큼 필요하다 이런 걸 가정을 한 거죠. 그리고 예상 매출분의 비유동 자산도 이 정도 필요할 거다 이렇게 가정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DY 기업의 실적이 한 년도가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제 이걸 비율을 정하고 그 이후 연도는 동일하게 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로는 배당 성향은 50% 적용했고 법인세율은 20%, 세후이자는 4%. 이자율은 5%인데 법인세율은 20%니까 세후 이자율로는 4%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 가정을 좀 해서 이후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Y년도에 재무제표가 있는데 Y-1년도도 그냥 동일하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뭐 기초 이런 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Y년도에 기초 값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Y년도와 Y-1년도는 Y년도와 동일하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 매출액 증가율 등 운전자본 추정하는 방법, 기타 지표 등 그다음에 Y-1년도의 가정은 저렇게 해서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는 자 Y년도 재무제표가 이렇게 있어요. 왜 있냐면은 이제 이 시리즈가 처음에 프로세스 분석에서 기업 각 회계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자본 투입해서 회사 만들고 고정자산 구입하고 원료 구입해서 생산해서 판매해서 돈 들어오고 이자 비용 발생하고 법인세 내고 이런 걸 전부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만들었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저희 프로세스 네 번째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꼭. 그래서 손익계산서가 이렇게 Y년도에 손익계산서가 나왔고 Y년도에 재무상태표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의사결정 세 번째 단계에서 밸류에이션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재무상태표를 Y년도의 재무상태표를 이렇게 정리를 했고 Y-1년도는 그냥 동일하다고 그냥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Y년도에 이제 손익계산서도 이제 나와 있죠. 손익계산서도 이렇게 아까 거기에서 이제 가져온 거죠. 프로세스 4번 시트 여기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자, 매출액은 1515라고 가정했고 첫 해년도에 Y년도에 그다음 Y 플러스 1, Y 플러스 2년도에는 매출액은 10%씩 증가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10% 증가한다고 가정했고 3년까지는 10% 증가하고 그 뒤는 5%씩 증가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10%씩 무한히 증가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판단컨대 이 회사에서 판단컨대 13년까지는 무난히 성장을 할 것 같고 그 뒤는 너무 이제 불확실성하니까 한 5% 정도 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순영업이익률은 10%씩. 여기도 이제 이익률은 매출액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꺼졌겠지만 이익률은 10%가 유지가 된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매출액 순영업이익률은 10%입니다. 매출액 순영업이익률이라는 거는 매출액 영업이익에서 1 마이너스 법인세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법인세는 차감한 것. 근데 이자 비용은 차감하지 않고 법인세만 차감한 거죠. 자,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영업이익률이 이렇게 새우 순영업이익이 이렇게 나왔고 새우 순이자 비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처음에 DY 기업에 500을 이제 차입을 했거든요. 500에 이제 5%만큼 이자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자, 차입금은 500이었고 1 마이너스 또 이제 새우 순이자 비용이 4%잖아요. 그러니까 4% 곱해서 20만큼 새우 순이자 비용이 발생을 했고요. 여기에다가는 차입을 갚지 않는 걸로 지금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 재무부채는 이제 이제 왔다 갔다 하지만 차입은 그냥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해서 순이자 비용은 이런 식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이익은 이제 새우 순영업이익에서 새우 이자 비용을 빼면은 새우 순이익, 단기 순이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104는 단기 순이익, 프로세스 4에서 104 단기 순이익과 이거 같은 거죠. 그래서 추정 손익계산서는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추정 재무상태표 기초값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초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에 어떻게 재무상태표가 있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영업을 하는 거니까요. 기초값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업 운전자본. 자, 여기서 보통은 이제 자산, 부채, 자본인데 여기는 이제 영업투자자본으로 이제 바꿨어요. 순 영업 기준으로 이제 다시 좀 나래비를 세운 거죠. 그래서 여기는 순 재무부채로 바꿨고 여기는 자기 자본으로 바꿨습니다. 자, 순 재무부채라는 거는 여기 이제 재무부채인데 재무자산을 뺀 거예요. 재무자산을 빼고 배당 예정액도 이제 뺀 거예요. 그거를 순 재무부채라고 이제 본 거예요. 순 재무부채가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은 자, 재무자산을 재무부채에서 이제 빼줘서 순 재무부채를 만들었으면은 자산도 영업투자자본 요것들을 이제 다 빼고 영업투자자본에서 영업 부채 쪽에 있는 영업 유동부채 이런 걸 빼면은 순수한 영업투자자본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영업 유동자산에서 영업 유동부채를 빼고 그러니까 유동과 비유동은 나눴지만 이 영업자산에서 영업부채를 빼는 거죠. 그래서 비유동은 영업 비유동자산에서 영업 비유동부채를 뺀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자산은 순자산으로 뺀 거고 부채도 순자본으로 뺀 거죠. 그 다음에 자본은 그냥 배당 예정액을 뺀 자본으로만 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추정 재무상태표 기초값으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추정 손익계산서를 정리를 했고 추정 재무상태표를 정리를 했어요. 지금 이렇게 재무제표가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한 거는 요것만 넣은 거예요. 나머지는 다 수식으로 자동으로 계산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개를 가지고 현금 흐름표를 한번 만들어 보면은 현금 창출과 현금 배분으로 두 개를 나눠 봤습니다. 그럼 현금 창출 이꼬르 현금 배분 같아야 되거든요. 현금을 얼마만큼 창출했다. 그럼 그걸 갖다 또 배분하니까 창출과 배분은 같아야 됩니다. 이거 같아야 되는 거고요. 자, 세후 순영업이익, 또 창출 개념이겠죠. 세후 순영업이익이 여기서 위에서 계산해 놓은 124가 오는 거고, 영업 수화자본은 Y년도에, 이게 기초니까 Y 플러스 제로년도 기준이면 Y 플러스 제로년도의 기초에서 Y 플러스 제로년도에 이게 기말이 되겠죠. 요거만큼 영업 수화자본이 87만큼 증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증가를 한 거고, FCF 창출은, 자, 순영업이익이 124만큼 벌었고 영업 투하자본으로 87만큼 더 들어갔어요. 그럼 FCF 창출은 37만큼 벌었겠죠. 37만큼 벌었습니다. 그러면 배분도 37이 돼야 되겠죠. 그럼 배분 개념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 배당을 52를 배당을 했어요. 52를 배당을 했고 순이자 비용으로 20을 또 지출을 했어요. 그러면 52하고 20만큼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순재무부채의 증감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순재무부채가 365에서 400으로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은 재무부채가 증가했다는 거는 돈이 안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배분 개념에서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만큼은 돈이 나갔고 요만큼 돈이 덜 나갔다는 얘기니까 네트로 하면은 이제 합하면은 37이 되는 거죠. 그래서 37을 벌어서 캐시 개념으로 37을 벌어서 37을 이렇게 사용을 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Y년도에서 방금 설명을 드렸고 Y 플러스 1, Y 플러스 2 모두 다 이제 동일한 수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체크를 한 거는 FCF 창출과 프리캐시 플로우의 창출과 프리캐시 플로우 배분의 값이 같다라는 걸 이제 검증을 한 거고요. 그 밑에는 뭐 재무 비율인데 이거는 그냥 뭐 놔두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재무 상태표를 가지고 추정 손익 계산서와 이 밸류에이션을 하기 위한 추정 손익 계산서와 추정 재무제표,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이 세 개를 만들었어요. 1, 2, 3. 이 세 개를 만들어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합니다. 요거 만드는 게 이제 뭐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잘 정리를 하고 나면은 오히려 밸류에이션 실제 들어가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림 모형. 림은 Residual Income Valuation 모델에서 초과 이익 모형입니다. 자, 림은 순이익을 쓰고요. 림은 초과 모형으로 평가 대상은 주주 지분 가치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식은 자기 자본에다가 초과 이익을 더하고 잔여 가치를 더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개를 다 더하면 주주의 지분 가치, 현재의 가치가 되는 거고, 요구 수익률은 자기 자본 비용을 씁니다. 자, 그러면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DCF가 숨기기를 좀 해놓고, 자,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오히려 밸류에이션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순이익이 어디서 오는 거죠? 자, 보면은, 자, 추정 손익계산서의 순이익을 가져왔어요. 104, 140, 163이잖아요. 이걸 쭉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기초 자기 자본은, 자, 500, 552죠. 이것도 쭉 가져왔어요. 기초 자기 자본. 그 다음에 자기 자본 곱하기 기초 자기 자본 비용. 기초 자기 자본. 그래서 자기 자본 비용이 얼마이고 기초 자기 자본이 얼마다. 그 두 개를 곱하면은 요구 수익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림은 초과 이익 모형이잖아요. 네. 자, 그래서 초과 이익이 얼마만큼 나오는지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기초 자기 자본을 가지고 얼마만큼 벌어야 된다는 게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초과 이익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3번에서는 얼마만큼 벌어야 되는지 그거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자기 자본 비용은 12%, 그다음
그다음에 가중평균 비용은 8.5%라고 구해놨잖아요. 님에서는 자기 자본 비용을 씁니다. 그래서 12%, 기초 자기 자본 금액에다가 12% 곱하면 60이 되고, 여기도 다 12% 곱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요구 수익이에요. 요구 수익. 예, 요구만큼은 벌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순이익이 얼마예요? 104잖아요. 60을 벌어야 되는데 104만큼 더 벌었어요. 초과이익이 난 거죠. 1 빼기 3이 초과이익인 겁니다. 그래서 1 빼기 3을 해주면 이만큼의 초과이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y 플러스 4년도까지는 이렇게 계산을 했고, 그럼 y 플러스 5년도 이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좀 그냥 이게 간단하게 예상을 또 하는 거예요. 가정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자, 어떻게 가정을 했냐면은 y 플러스 5년도 이후는 전년에 90%로 추정을 했어요. 그래서 96까지 벌었으면은 그 다음에는 전년도에 90%, 전년도에 90%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줄어들게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무한히 성장한다면 기업 가치가 너무 크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알 수가 없잖아요. 시장은 계속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기업은 존재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가다가 다른 신규 강자가 나타나서 조금 꺾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이 가정이 또 바뀐다면 기업 가치가 굉장히 크게 바뀌게 되겠죠. 예. 우선은 90%로 가정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초과 이익이 이렇게 가정을 한다. 자, 림 모형은 다시 설명드리면은 자기 자본 더하기 초과 이익 더하기 자녀 가치예요. 자, 그러면 지금 초과 이익까지 계산을 했잖아요. 그러면 현재 가치로 이제 바꿉니다. 현재 가치 요소는 자, 우리가 12%였잖아요. 12%. 그러니까 0.8929를 곱해주면은 12%로 할인이 되는 거예요. 이건 12%를 두 번 할인한 거고, 두 번 할인한 거고. 이 D17이 12%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가 요소를 정해놓고, 그러면 초과 이익의 현재 가치를 구합니다. 4 곱하기 5를 합니다. 44의 현재 가치를 0.8929를 곱하면 39가 되고, 80을 이렇게 곱하면 64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를 구합니다. 예. 초과 이익의 현재 가치를 구하고, 초과 이익의 현재 가치 합계를 구하면 이렇게 282가 됩니다. 그래서 자, 초과 이익의 현재 가치 합계가 나왔죠. 예. 초과 이익의 현재 가치 합계를 구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 가치를 또 구해야 돼요. 자녀 가치. 자녀 가치를 구하려면은 5 플러스 5년 이후에 자녀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현재 자 y 플러스 4년 기준으로 얘네들의 가치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y 플러스 4년 기준으로. 자, 86은 1년 차이잖아요. 그럼 1년 현가 요소를 먹으면 77이 되고, 78은 2년 먹으면 62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고, 그 다음에 그 무한 등비 수열은 초항 나누기 1 마이너스 등비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항은 이 여기서 여기까지를 전부 더할 거니까 이게 초항이 되는 거고요. 초항에서 이렇게 가는 거는 이 다음 연도에는 전년도에 90%로 인식했으니까 90%로 줄어드는 게 있고요. 또 1년만큼 더 할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12%로 또 할인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등비는 AK17이 90%이고 90%로 계속 10%씩 차감되는 거니까요. 90% 곱하기 나누기 1 더하기 자기 자본 비용 12%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0.80 약 80%만큼 계속 등비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썸을 구하면은 AK 초항이 77이고 나누기 등 1-R분의 A니까 1-R은 1- 등비 0.80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77, 66, 그 다음에 50몇, 40몇 이렇게 나올 텐데 이거의 제 합은 393이 되는 거예요. Y 플러스 4년 기준에 393이 되는 거예요. 자녀 가치가. 그러면은 이건 Y 플러스 4년도의 자녀 가치이고 이거를 다시 이제 현재 기준의 자녀 가치 또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0.564를 이게 현가 요소니까 이걸 곱하면은 223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223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럼 자녀 가치의 현재 가치가 이제 계산이 된 거고, 여기는 초과 이익
현재 가치를 한 거고, 그리고 기초 자기 자본이 이제 500이었던 거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기초 자기 자본은 500 있었죠. 자, 500. 자, 500은 어디서 가져왔느냐? 여기서 가져왔죠. 그럼 이 세 개가 중요하니까 색깔을 하나 칠해놓겠습니다. 이 세 개의 합이 1005가 됩니다. 이게 이 림 모형, 초과 이익 모형으로 주주 지분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1005가 림으로 평가한 밸류에이션 결과입니다. 만약에 주식수가 100만 주가 있다라고 하면은 주당 가치는 1005가 되는 거네요. 자, 이게 단위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게 단위가 100만 원이고 주주 지분 가치가 이제 10억이 되는 거죠. 10억 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100만 주로 나누면은 한 주당 가치는 1005가 되는 겁니다. 예, 한 주당 가치는. 근데 만약에 지금 평가 시점에 주식 가치가 1000원이다 라고 한다면은 저평가가 되어 있는 거죠. 5만큼 저평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주식을 구매를 하겠다, 어떤 식으로 그런 식으로 판단이 되겠죠. 네, 보시다시피 이런 가정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정. 네. 자기 자본 비용도 어떻게 보면 가정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을 어떻게 세우느냐, 또 여기서도 다 가정이었잖아요. 이런 가정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이 밸류에이션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림 모형을 설명드렸고요. 이제 초과 이익 모형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에바, 경제적 부가가치, 이코노믹 밸류 에디드, 이 모형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림 모형과 에바 모형은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여기는 주주 지분 가치를 판단을 한 거고, 여기는 기업의 가치라는 거는 자산, 여기는 자본을 위주로 판단한 거고, 여기는 자산 계정을 위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산 계정은 자본 플러스 자본이잖아. 아니,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잖아요. 그래서 기업의 가치는 여기 부채도 들어가 있습니다. 부채도 들어간, 부채와 자본의 합한 가치를 평가를 한 다음에 순재무부채를 빼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본 위주로 갖고 자기 자본을 썼고, 여기는 영업투자 자본을 쓰고, 그래서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씁니다. 이게 틀린 거죠. 자, 그러면 또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정리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다 그냥 위에 림 했던 것처럼 이제 수식만 연결하면 됩니다. 제가 이 음영 있는 부분이 입력 칸인데, 요거 빼고는 칸이 하나도 없잖아요. 음영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똑같이 하면 됩니다. 자, 세후 순영업이익. 여기서는 아까는 세후 순이익이었고, 여기는 세후 순영업이익입니다. 세후 순영업이익은 우리가 계산을 해놨죠. 자, 여기서 계산을 해놨어요. 세후 순영업이익.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아무튼 124를 가져오고요. 연도별로 쭉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기초 영업 투하자본을 가져옵니다. 기초 영업 투하자본은, 자, 여기에서 기초 영업 투하자본이 있었죠. 여기서는 500 얘를 가져왔고, 여기서는 그러니까 자산 플러스 자본, 이거 합을 여기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기초 영업 투하자본을 가져옵니다. 그러면은 WACC 곱하기 기초 영업 투하자본이면은 얼마만큼을 벌어야 되느냐, 그거죠. 경제적 부가가치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초 영업 투하자본이 얼마만큼이었는데 우리의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요만큼이다, 몇 퍼센트다. 그럼 이거 곱해서 이만큼을 벌으면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WACC는 8.5%로 지금 계산이 돼 있었습니다. 8.5%를 곱하면 되는 거죠. 자, 기초 영업 투하자본 곱하기 8.5% 하면은 74만큼 벌어야 된다라는 거죠. 81만큼, 89만큼 벌어야 된다. 근데 실제로 번 거는 요만큼이죠. 그러면 초과 수익이죠. 초과 수익. 여기서는 초과 이익이라고 표현했고, 여기서는 경제적 부가가치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EVA 모형이 되는 거죠. 요만 WACC만큼만 딱 벌면은 경제적 부가가치가 이제 제로가 되는 거고,
WACC만큼보다 더 버는 만큼 경제적 부가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1 빼기 3으로 하면은 EVA가 되는 거죠. EVA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Y년도부터 Y 플러스 4년도까지는 계산을 하고 Y 플러스 5년도 이후는 또 이제 90% 감소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도 되게 중요하죠. 이게 90이 아니라 80이다, 95다. 뭘 넣느냐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크니까요. 평가 요소는 자, 아까 위에서도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8.5%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년에 가면 얼마냐? 1 나누기 1 플러스 8.5%가 되겠죠. 그거를 이제 이 소수점으로 이렇게 나타내면 0.9217이 되는 거고, 그게 두 번 먹으면 0.849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가 요소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럼 EVA의 현가 요소를 곱하면은 4 곱하기 5를 하면은 이렇게 현가가 되는 거죠. 현가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초과이익 현재가치 합계는 이렇게 해서 340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수식은 영업 투하자본에다가 EVA의 현재가치고 그 다음에 자녀가치 합계입니다. 얘랑 비슷하죠. EVA의 현재가치와 자녀가치를 더합니다. 지금 방금 보신 게 EVA였던 거죠. 자, 초과이익의 현재가치 합계 요만큼이 된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또 이제 이렇게 무한히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얘네들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녀가치 합계. 그래서 Y 플러스 4년도 기준으로 얘네들을 환산을 해줍니다. 얘는 현가를 1년치 먹었으니까 1년짜리 현가 요소를 곱해가지고 이렇게 곱하고, 얘는 2년치를 먹었으니까 2년치를 곱하고, 그래서 초항은 90이고 등비는 자 90 나누기 1 플러스 8.5%를 한 게 됩니다. 그래서 0.829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무한 등비 수요율의 합계 초항 나누기 1 마이너스 등비니까요. 자, 초항 나누기 1 마이너스 등비, 1 마이너스 등비 이렇게 계산하면은 이 이후에 현재 가치 합계가 Y 플러스 4년도 기준 540이 됩니다. 그리고 얘를 다시 현재 가치로 돌리면은 현재 가치가 0.665잖아요. 현재 가치 평가 요소가. 그래서 자녀 가치의 현재 가치 합계는 354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얘도 이제 중요한 거니까 색깔을 하나 칠해 놓겠습니다. 얘하고 얘. 그 다음에 기초 영업 투하자본이 필요하죠. 기초 영업 투하자본은 자, 맨 처음에 시작했던 요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세 개를 다 더하면은 기업의 가치가 됩니다. 기업의 가치. 자, 되고, 그러면 기업의 가치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위에서 봤듯이 기업의 가치에서 순재무부채를 빼줘야 됩니다. 그럼 순재무부채는 무엇이냐? 순재무부채의 가치는 365가 있잖아요. 순재무부채. 그러니까 재무부채에서 영업 쪽에서 가지고 있는 재무자산을 뺀 거죠. 그게 365가 됩니다. 그래서 주주지분의 가치는 10에서 12를 뺀 게 됩니다. 이렇게 뺀 게 됩니다. 색깔을 여기도 하나 칠해놔야 되겠네. 그래서 이게 최종적인 주주지분의 가치가 되는 거죠. 기업 가치를 더하고, 기업 가치라는 거는 자산, 자본 합한 거니까 순재무자산, 순재무부채를 해서 그래서 기업 가치를 계산하고 거기서 순재무부채를 빼준 겁니다. 그래서 주주지분의 가치는 1192가 된 거죠. 이게 밸류에이션의 결과죠. 이게 100만 원이라면은 11억 9천이 되는 거고, 주식수가 100만 주가 있다면은 주당 가격은 1192원이 되는 거죠. 만약에 현재 가치의 주식 가치가 1000원이라면은 192원만큼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만약에 이 Y 플러스 5년 이후에 90이 아니라 80%로 감소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밸류에이션 결과값이 틀려지게 되는 거죠. 95% 그냥 100%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1006 이렇게 굉장히 커지는 거고, 이게 만약에 5%씩 증가한다고 판단했을 때는 무지하게 커지는 거죠. 가정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가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증권시장 같은 데서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주는 것들이 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가정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크게 달라집니다.
너무 하나만 보고 믿어서는 절대 안 되겠죠. 네. 자, 두 가지 설명드렸고, 이제 DCF 모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DCF는,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라고 하죠. 현금 흐름 할인 모형이라고 합니다. 자, 이쪽은 좀 숨기기를 해놓고요. 자, 이것도 DCF 모형은 기업의 가치에서 순재무부채를 빼주는 겁니다. 네, 같네요. 그러면은 여기는 영업 투하자본을 썼는데 여기는 FCF, 그러니까 FCF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자기 자본이라든지 영업 투하자본 이런 걸 놔두고 초과 이익이 얼마인지를 판단했는데 이쪽은 초과 이익 모형이었고 여기는 초과 이익 없이 그냥 FCF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직접 보는 게 훨씬 이해가 쉽죠. 자, DCF 모형에서는 세후 순영업이익, 세후 순영업이익이 자 어디에 있을까요? 세후 순영업이익이 여기에 있었죠. 요만큼 영업이익을 번다. 그 다음에 영업투하자본, 영업투하자본이 여기 있죠. 그럼 FCF 창출은 요거가 되는 거죠. 377179, 377179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가요소, 얘도 WACC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사용합니다. 가져왔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FCF도 이 이후에 프리캐시 플로우가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는 100%로 가정을 해봤습니다. 100%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했을 때 뭐 151일이 그대로 이제 계속 유지가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 FCF가 이렇게 되는 거였고, 자, FCF의 현재 가치를 구해보면은, 자, 37 곱하기 0.9171. 이런 식으로 이 WACC가 이렇게 현재 가치로 한 거니까 얘를 쭉 더하면은 FCF 현재 가치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현재 가치 합계를 더하면은, 자, 361이 되는 거고요. 색깔을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도 이제 현재 가치, 이 Y 플러스 5년 이후의 것들도 Y 플러스 4년으로 현재 가치화를 시키면은 1년 할인해주고 얘는 2년 할인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 초항은 139고 등비는, 자, 등비는 1 플러스 AV16, 이게 AV16이고 여기서 1 빼기 1 했으니까 변함이 없는 거죠. 예. 그리고 1 더하기 26, 그러니까 1 더하기 26은 저기 80.5% 그거고, 그렇게 해서 등비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0.92166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1-r분의 a, 그래서 초항이 분자로 가고 분모가 1 마이너스 등비가 오면은 전체 합계는 1779가 됩니다. 여기서 이 이후에 있는 무한이 오는 것들의 합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다시 현재 가치화를 시키면은 1183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는 FCF의 현재 가치와 잔여 가치 합계라고 되는 거죠. 1544가 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순재무부채를 또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순재무부채를 빼주면은 순재무부채는 365, 현재 시점에서 365만큼 순재무부채가 있으니까 365를 빼줍니다. 그러면은 주주지분 가치는 1179가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FCF, DCF 방법입니다. 디스카운트 캐시 플로우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100을, 이걸 가정을 하는 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주식수로 나누면은 한 주당 가치가 되는 거고요. 평가 시점에 주식 가치가 얼마냐에 따라서 저평가되느냐, 고평가되느냐,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런 것들의 수식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고요. 그 수학 수식으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 챕터가 좀 어려운 만큼 제가 설명도 좀 약간 좀 버벅거리면서 좀 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나중에 혹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제 자료 요청해서 이제 받아서 하나씩 하나씩 찬찬히 보시다 보면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네.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밸류에이션 설명드렸고, 다음 시간은 경영의사결정 네 번째 시간으로 퍼하고 PBR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수익 비율, 주가 순자산 비율입니다.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